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전 일본과 한국 관계의 분쟁이 시작인 역사 왜곡에 대해 독일의 일반적 시선을 보여주는 기사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베를린 소녀상 철거 문제로 한때 아주 많이 시끄러웠었습니다. 결론은 베를린 소녀상 철거라는 베를린 밑의 행정명령은 철회되었고, 오히려 이 사건이 독일 전국지에 실리며 일본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만행이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죠. 일본의 압력 행사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한 겁니다. 베를린 구청의 소녀상 철거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처음에는 베를린 지역신문사에서 관심을 가지며 비판하기 시작했지만, 철거에 대한 독일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앙 일간지들이 함께 관심을 보이며 전 독일이 알게 된 건데요. 이 과정 중 일본의 역사 왜곡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날카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는 2020년 10월 13일 왜 베를린에 세워진 기념물이 철거돼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습니다. 신문은 이 평화의 조각상은 위안부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비문에 적힌 글을 소개하며 일본을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 있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디 벨트지는 먼저 위안부가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위안부라는 개념은 바로 수십만 명의 젊은 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황제에 충성하는 군인들의 지배했던 지역에 매춘부와 성노예로 투입된 여성들이다라고 서술합니다. 독일말로 위안부를 트로스트 프라우엔이라고 직역해 부르고 있는데요. 트로스트라는 독일어 단어는 위로, 위안이라는 이런 뜻이고요. 프라우엔은 여성들이라는 뜻으로 위안부라는 단어를 바로 직역한 것이죠. 그런데 매체는 여기 이 단어에서부터 왜곡이 시작되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로스트 프라우엔이라는 단어에서 트로스트는 당시 전선에 있던 군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기부하는 행동을 담고 있다 설명합니다. 기사는 여기서 이는 전쟁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절대적인 언어의 왜곡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는 위안부라는 단어가 없어서 직역했기 때문에 통용되고 있는 단어 위안부 트로스트 프라우라고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왜곡된 단어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기부한 행동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전범국가 독일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의 역사적 왜곡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한 기사지만 한일 관계 한편에는 늘 이런 상처와 이를 또 왜곡하는 모습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한일 관계가 급냉한 것은 아마도 2년 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냉랭한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물론 덕분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자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국 간의 관계는 악화되어 가고 있고, 이를 외부에서는 불안한 시선으로 지난 2년간 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나라의 관계를 외부의 시선으로 오로지 독일만의 시선으로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전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있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대한국 경제 제재에 돌입하며 한일 간에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죠. 이에 대해 2019년 7월 1일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보면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일 뿐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무례함이 고스란히 묻어 일본의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죠.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을 했는데요. 이를 대항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일련의 경제 제재 조치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 시장과 국제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독일 같은 제3국의 나라들은 이를 두고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일본의 이런 뻔뻔한 행동들을 비난하겠지만, 타국가는 일단 자신들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촉각을 먼저 세우게 될 겁니다. 독일 유력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2019년 12월 23일 일본과 한국 관계 악화, 글로벌 영향을 미치는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기사는 일본의 대한국 경제 제재로 반도체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고 반도체 공급 라인이 불안정해진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체는 기사 서두 부분에서 양국의 충돌은 역사에 관한 일로 이 외교적인 위기는 이미 70년 동안 존재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특한 점이요, 독일 매체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대해 얘기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부터 기사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위기는 이제 단지 두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 사슬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한국이 스스로 일본의 수출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세계 모든 자동차 공장 및 핸드폰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한일 간의 갈등으로 촉발되었을 거고, 그랬다면 한일 양국 간의 분쟁에 관한 소식은 매일같이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대서특필되었겠죠. 일본의 언론 왜곡도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관계 악화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인데, 그 출발점에는 70년간 쌓인 역사의 문제가 놓여있다고 기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이런 글로벌 공급 안정에 대한 걱정에도 매체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두 나라 간의 위기 해결은 아주 어려운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192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역사적 사건이 있으나 한국인들은 그 어떤 일본의 정치 엘리트 집단이 침략 시기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힙니다. 즉 기사가 양국 어느 편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의 역사의식으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에 원인이 있음을, 그래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한일 간의 긴장관계는 세계 외교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슈도이체 짜이퉁은 2021년 2월 3일 기사에서 한일 간의 관계는 여러 논쟁들로 인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이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정책에 있어 아시아 동맹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체는 이와 같은 논조의 기사를 내보내며 사진 한 장을 기사 앞부분에 싣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에서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이죠. 매체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복원되기를 원하지만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 그 어떤 하모니도 없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사가 밝히고 있는 한일 관계 분쟁의 이유, 그 이유는 영혼 아주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다고 설명하는 문장이 주목을 끕니다. 기사는 이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고 간결하게 분석하기 시작하는데요. 정치적으로 사고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이 역사를 공정하지 않다 판단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은 패전을 했고 그 책임으로 분단되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전범국가인 일본이 패전을 했고 결과는 한국이 분단되었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침략기가 지난 후 한국인들은 한국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38선을 놓고 남북이 갈라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략기 그리고 전쟁 후 가난해서 한국은 시작하게 되었지만 일본은 오히려 전범국가였음에도 즉시 국가 재건에 나설 수 있었다 밝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에서 일고 있는 전쟁 책임과 침략기 시절 일본의 범죄에 관한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에서는 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논쟁이 여전히 일고 있고 일본은 배성 관련해서 예전에 이루어진 협상과 지난날의 사과만을 가리키고 있다고 전하며 소극적인 일본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위안부 배상 관련 한국 법원의 판단 등을 상세히 다루며 한일 군사보호협정 관련한 논쟁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가 아시아의 군사안보 문제까지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체의 보도 내용 중 이제 변화한 한국인들의 의식도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한국이 일본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한국인의 시선입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의 강경한 태도를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톤으로 일본을 대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유주의 성향이 뚜렷하고 경제는 성공적이며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큰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정치적 메커니즘에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 국민들은 자유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자존감은 충분히 넘치고 있어 일본에 대해 이제 역사 문제를 충분히 짚고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자신감 있는 사회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역사의식에 지적을 하고 일본이 보복을 나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사회가 건실해졌다는 것,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인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등 일본을 이제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독일 독자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에는 아주 재미있는 점이 많은데요. 특히 한류의 소프트파워가 한일 관계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따로 영상에서 이 보도 내용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안부 문제입니다. 이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고 수백 번의 사과도 모자를 지난날의 범죄이죠. 독일 공영방송 도이칠란트 룬트풍크는 2021년 7월 14일 보도에서 20만 명의 한국 여성들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 관해 지금까지 논쟁이 되고 있다 말하고도 있는데요. 방송은 여기서 일본은 정확하게 사과했어야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뽑아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일 간의 관계에서 일본의 태도를 설명하며 일본 정부는 이 논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과와 보상 등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은 위안부 문제는 최초 90년대 첫 번째로 위안부 여성이 공식 석상에 서며 사회적으로 본격 논쟁이 시작되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동안 있었던 한일 관계와 재판 결과 그리고 소녀상 등 아주 세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세한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설명해드린 사건과 겹쳐 지금 영상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도 내용 중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결론 부분입니다. 방송은 한일 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독일인의 시각으로 분석 판단하며 매체의 보도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독일 역사학자 잘러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공언 일본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잘러 씨는 일본이 충분히 사과했다는 이 주장은 역사학자 눈으로 봤을 때 아주 부족하다, 너무 짧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일본이나 독일 등 전쟁 중 일으킨 이와 같은 전범에 관한 책임 문제를 두고 먼저 법률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책임은 어느 시점에 끝이 있지만 도덕적 책임은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도덕적 책임을 지금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 간의 분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이런 태도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반대로 생각해봐야 한다 전합니다.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에 대해 이제 일본은 불편을 그만해야 한다 주장한다면 이런 미국의 주장이 긍정적으로 일본 사회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이를 상상할 수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일본은 한국에게 정확히 사과해야 한다 말을 합니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한일 무역 분쟁 그 원인에 관한 외부의 시선 역시 이렇게 한국 역사의 한 고통의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고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언제 변하게 될까요? 아마 일본은 절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드라마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독일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허무맹랑하게 들리지만 이 허무맹랑한 주장에는 정확한 일본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이 황당한 기사의 주장이 얼마나 정확한 일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